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이제 당국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이번에 좀 연결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자, 먼저 이번 여객기 참사의 인명 피해가 컸던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배면 착륙을 시도한 것과 착륙은 잘 된 것 같으나 일단 활주로 끝에 충격이 있었죠. 그 충격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났다고 보이고요. 일단 기체의 그 랜딩 기어나 그 배면부는 아주 강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정면 충돌 같은 이런 것들은 크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으로는 크게 기체가 파손되고 또 이제 날개에 남아 있는 연료들이 같이 불타면서 거의 후미 가까이까지 크게 피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관제탑에서 비행기 착륙 직전에 조류 충돌 주의를 내렸고 1분 후에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국은 조류 충돌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공개된 영상에 보면 예. 그 엔진에 이제 스파크가 튀기 때문에 예. 그 스파크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체 결함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류 지금 그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이제 조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그런 거라면 이제 그 조류 충돌에 무게를 좀 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체 결함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류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사실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네네. 발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엔진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1차 착륙 시도에 실패한 뒤에 복행 후 2차 착륙까지의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았거든요. 통상 복행을 하면 2, 30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 배면 착륙을 결정하는 거는 아주 그 시간이 좀 소요되고 또 그 많은 그 관제 탑하고 교류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뭔가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배면 착륙이라도 빨리 시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랜딩 기어를 또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글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판단이죠. 예. 이제 그 판단 자체가 그 엔진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 같고요. 예.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금 더 듭니다. 예,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최후의 수단마저 쓰지 못했을지 그때 상황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랜딩 기어는 그 엔진하고 별 상관이 없는 다른 그 부품으로 보이실 텐데요. 예. 사실은 그 랜딩 기어가 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유압을 또 가압하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 가압하는 공기는 이제 보통 엔진에서부터 에어 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엔진으로부터 이제 가압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 이제 엔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랜딩 기어가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PU라고 보조 동력 장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가압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엔진은 그 오른쪽 엔진은 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왼쪽 엔진은 또 괜찮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도 충분히 가압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 외에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랜딩 기어를 조금 더 내려보려는 시도를 하기에는 3, 4분의 시간은 조금 적었다. 왜 그렇게 배변 착륙을 했을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관제 그 탑이나 혹은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봐서 예. 그때 상황에 다른 급박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혹시 엔진이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허드슨강에 착륙한 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예. 조류 충돌로 엔진을 두 개 다 잃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제 강에 안전하게 이제 착륙을 해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예,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동영상상에서는 이제 오른쪽만 이제 퍽 이렇게 나가는 것만 보였고 왼쪽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동 운항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포함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장치들은 없었을까 다양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활주로 길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활주로 길이 자체를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교수께서는 관련해서 좀 다른 판단이 있으실지 아니면 동일한 판단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네, 그 보잉 지금 787, 8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랜딩할 때 필요로 하는 그 런웨이의 길이가 예. 1.8km거든요. 정상 착륙을 할 때는. 1.8km요? 네. 네. 근데 이제 무항공항이 이제 2.8km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랜딩할 때는 이제 1km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활주로를 2.8을 다 동원해도 이제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긴 활주로였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이제 원통함이죠.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단 활주로가 2.8km지만 처음에 터치다운하는 그 지점 자체가 조금 더 앞에 또 터치다운을 했으면 또 여유가 또 좀 더 있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여름이었으면 조금 그래도 마찰력이 더 많아서 거리가 조금 짧아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안타까움이 이제 그런 활주로 길이에 관한 그런 얘기들 계속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체 착륙 후에 충돌까지 속도가 상당했는데 여기서는 글쎄 랜딩 기어가 일단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줄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추진 장치 가동이 좀 안 된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엔진에는 이제 리버스 스러스트라고 역추진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엔진을 오른쪽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역추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왼쪽 것만 가지고 역추진을 하면 비행기가 획 돌아버리죠. 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날개에도 이 속도를 좀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플랩이고 그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게 펼쳐지면 되는데 그것도 다 유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않았다고 하면 유압 계통 전체에 이제 유압 시스템을 구동하는 가압 시스템, 가압 공기
시스템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정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